네, 안녕하세요. 이제 3강 옥추15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신장과 인연을 맺었어요. 내부신장과 뭐 이거는 내가 따로 인연을 맺는 의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뭐 차후에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몇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연결해 드리는 그러한 간단한 의식, 뭐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이 없더라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십자천경 영패를 통해서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거 있어 보여요. 뭔가 이렇게 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하시기 이전에 그 영패에 대한 상징 기본 기초 키워드? 제가 초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초핵심 키워드로 정리한 거에서 그게 이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암기를 하거나 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각각의 연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15장이 있는데 이 15장의 각각의 핵심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학도이손부라는 거는요. 시작 또는 학업. 내가 뭔가 뭐 새로운 학업이라던가 성적 향상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던가 뭐 그럴 때에는 이제 학도이손부가 좋겠죠. 그리고 이 소구령 삼성부는 내가 어떤 기본 기초적인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또는 이게 기반이라든지 영적인 직관력을 높여준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도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뭐 해 오행구요 극전 형충부는 순리 해결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통 사주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 오행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육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행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오행의 울체된 부분들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극전, 형충이 다 그 부분이거든요. 생극제와 부딪히는 것들, 형과 충. 그리고 요 구요라는 거는요, 우리가 별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보통 1월 목화토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두 개는 뭡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나우계도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또 이제 처음 하나를 해서 봤어요. 이게 이제 서양 점성술이나 거기에서는 용두, 용미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1월 목화토금수 치료에 라우계도를 더해서 이제 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 구요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점을 보고 뭔가 찝찝해요. 이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해오행구요 극전 형충부를 그냥 지니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사주에서 제가 대운이 안 좋다던데 올해 뭔가 좀 안 좋다던데 그러면은 이 부적 하나로 다 끝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치마고질 주저 원건부는요. 내가 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뭔가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무속에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들 살이 있을 거예요. 뭐냐? 원진살.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들도 치마고질 주저 치마고질 주저 원건부로 그것들을 전부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거나 뭐 풀어주거나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소상관부 구설부는요, 말 그대로 이 관제와 구설을 없애고 흩어낸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횡액이라던가 아니면 좀 안 좋은 뭐 국가기 올해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희한하게 뭐 딱지도 이렇게 저는 황당한 걸로 딱지도 끊고 저는 분명히 규정 속도 30km로 갔거든요. 근데 잠깐 뭔가 이렇게 엑셀 살짝 했던 그 순간에 누가 찍혀가지고 한다던가 뭔가 파파라치처럼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조심한다 하는데도 걸리는 경우들. 이런 뭔가 관제구설수 조심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쓰는 게 소산 관부와 구설부입니다. 그러니까 요 십자천경 영패에서는 관제와 구설이 우려되니 또는 그거에 관련된 관제 구설이 우려되니 그것을 조심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석을 할 때, 리딩을 할 때. 그런데 이게 관제 구설이 일으키는 그러한 부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관제 구설을 풀어내는 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제 구설을 풀어내려면은 관제 구설이 있어야 풀겠죠. 그러니까 관제 구설이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천경 영패 여기 그 옥추 15부는요. 이것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여기는 뭐 기초 목표 시작하고 순리 해결 좋아 보여. 그런데 이 원망시키, 관제구설, 뭐 이 나태모맘, 집착중독, 관계고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죄책, 뭐 이런 것들은 다 흉한 카드 아닙니까? 아닙니다. 흉한 카드로 이렇게 흉해 보이는 것들은요, 그 흉한 요소들을 전부 다 풀어내고 없애주는, 막아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옥추 15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강 때도 그렇고, 1강 때죠. 거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점사를 보는 것 자체가 내부신명님의 어떠한 그 또 다른 제3의 길, 어떤 통찰, 아니면 숨겨진 것들을 밝혀주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기가 쉬운 하루겠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조심을 하자라는 걸로 받아들이셔서 원데이 리딩을 하셔야지, 소상관 구설부가 있네? 오늘 관제 구설수에 휘말리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미발 상태예요, 원데이 리딩은요. 그러니까 미발이라는 거는 발생되기 이전, 발생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들이 발현되기 전에 그 어떠한 그 추세, 흐름,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래서 소상관부 구설부가 나오면 이 부적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해되셨으면은 뭐 요거를 적당히 이제 맞춰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양해토왕 신살 금기부 같은 경우에 동토 환경 있잖아요. 뭔가 물건 같은 것들 뭐 잘못 옮기거나 뭔가 우리가 동토살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동티 났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동티가 말 그대로 동이 움직일 동자예요. 티는 탈이에요. 뭔가로 움직여서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사 또는 오래된 물건들을 움직여서 탈이 난 것.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래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사실 뭐 거의 20, 30대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죠. 막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집주인이 뭐 어쩌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옛날에는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평생 살았어요. 심지어 타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뭔가 객사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죽는 것만 객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타지에서, 내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병원에서 죽는 것도 다 객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밖에 나가서, 즉 내가 의지하고 기댈 곳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좀 약간 흥조를 봤었는데, 그만큼 나가 돌아다닐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러한 환경에서 나오는 게 동탈이에요. 동티. 그러한 배경 속에서요.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의 태길집 중에서 청기대오라는 것이 있어요. 청기대오라는 것에 이제 보면은 육축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동물들을 드리는 기란 날짜도 뽑아요. 이때 동물을 드려야지 동물들이 탈이 없다. 이런 것들. 그런 태길이 있을 정도예요. 또는 된장 담는 날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뭐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 장 담그는 날, 장이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장 자체가 탈이 나면 모든 음식이 탈이 나는 거니까, 진짜. 또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건 같은 거 옮기는 것들, 증개축, 뭐 수리하는 것들, 담벼락 고치는 거, 출입문 고치는 거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자, 하나만 예제로 들어볼게요. 옛날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집이 딱 있잖아요. 집이 딱 있으면은 딸이 태어나요. 그러면 아버님이 여기에다 오동나무를 심어요. 그래, 자그마한 오동나무를 심어서 딸이 성장해가지고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딸이 이 오동나무를 베가지고, 이것도 벌목하는 날을 또 잡아요. 이 오동나무를 베서 농을 만들어요. 농을 만들어서 딸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곳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했어요. 이 집이 평면도가 이렇진 않겠지만, 뭐 평면도 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출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장을 이렇게 딱 둔단 말이에요. 장을 딱 뒀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집에서 보통 20년 이상 기본으로 살았거든요. 옛날에는요. 거의 평생 죽을 때까지 대대손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이 농이 이동을 할 일이 언제 이동을 할까요? 죽을 때가 아니라 그냥 물려받아서 쓰고 이사를 갈 때.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이나 잘 쓰지 않는 물건은 바꾸지 않는 이상, 고장나서 아니면 뭔가 바꾸지 않는 이상 정말 장기간 곱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물건이 한 군데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물건에는 우리가 보통 혼백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혼은 예측작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현대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요, 백은 기억작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체백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몸과 그 기억들 훈습되어 있는 막 그런 것들, 즉 유전자 코드를 받았고 뭐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백이라는 거는요,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들의 이 기억이라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오래돼서 스스로 어떤 영묘한 뭔가를 일으키면 이걸 이매망령이라고 하죠. 물론 그게 몇백 년 수준이 아니라 몇천 년 수준으로 이렇게 오래됐을 때. 약간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한 곳에 물건이 오랫동안 머물러. 이러면은 얘가 스스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물들도요. 이게 이 물건 자체도 있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이거를 사용하고 응대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도 형성이 돼요. 선생님, 그 물건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나요?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이 사람의 이 집에 들어와서 동선을 결정해요. 집의 쓰임이나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으면은 이것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얘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 공간에 물건이 사라졌어. 물건은 사라졌어. 아이고, 물건은 사라졌는데 집도 사라졌네. 잠깐만. 물건은 사라졌는데 여기에 이거는 남는 거예요. 어떤 흔적은 남는 거예요. 그 기억. 사람이 딱 들어오다가 무의식 중에 딱 피하던 자리가 있었으면 물건이 없는데도 피해요. 거기 한 20년 동안 있었으면은 맞다, 없었지 하고 이거 잘 안 고쳐져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됐으면요. 이 정도로 영향을 주거든요. 이 막연한 그 무엇인가가 영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이것들이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는 시기 때 옮기는 게 좋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시기를 찾기 힘드니까 문제가 있기 쉬운 날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다수 청기도에는 뭐뭐 하면 안 되는 날, 금기, 흉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흉일들을 다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날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길의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실제 요즘에 뭐 결혼 태길 이야기만 하는데, 결혼 태길에서 사람들이 시간대도 다 정해. 토요일 일요일이어야 하고요, 평일에는 절대 안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은 안 되고요, 저녁도 안 되고요, 점심때 언저를 해가지고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년 뒤에 좀 기일이 나오는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라 되게, 원래 정식으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요.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온전히 제대로 다 했다면. 여튼 하지만 우리는 이 내부 신장 옥추 15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뭔가 염려가 된다, 딱 그러면은 이 해오행구역 극장 형충부 이것과 양해통화 신살 금기부 이 두 가지를 소지를 하고 결혼식장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뭐 흉일에 따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디펜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디펜스라기보다는 약간 좀 바이패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좋을까요? 회피,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옥추 15부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운용을 각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옥추 15부는요, 이 쓰임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이게 옥추 보경에 이렇다라고 이런 데 쓰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된 부분들과 개인적으로 운용을 했던 내용들,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의가 정해진 것이고, 제가 뭔가 이제 그 기도나 다른 것들을 통해, 통령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 받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문헌을 좀 뭐 어떤 거에 근거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구체적인 이런 문헌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옥추 15부는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 때 정리되어 있는 도교의 경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벼락 자체를 신앙시에서 그 신들을 모시고 그거에 관한 수행 체계들을 쭉 정리해놨던 그 문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뇌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방편들을요, 이 뇌법을 총합 이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산재되어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대장경처럼 그 뇌법 전문 도장경 그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법회유주예요. 그 법회유주의 1권 첫 시작이 십자천경 수행부터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이 옥추15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뇌법의 내부의 어떤 그 부주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런 현대적인 입장에서의 이 재적용이 이제 제가 이제 이 현대적인 언어로 치환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옥추15부에 대한 내용인데, 뭐 여기 구사시기 선남 보영예부, 뭐 창조 경제, 창조 교제,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연애도 해당이 돼요. 연애와 결혼.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조금씩 좀 뭐 계속 이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컨텐츠가 계속 공개가 되면 좀 진행이 되면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선생님 저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구사시기 선남 보영예부가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일단 주변 사람들과 교류부터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답답해. 왜냐면 도대체 주변에 이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환경이야. 그런 장소에서 뭐 답이 없잖아요. 즉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성이 없나요? 라고 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중공에서 남자만 득실득실을 하고 전부 다 딱 여성이라고 해봐야 50대 이상에 어떤 사모님들 뿐이 안 계셔. 그러면은 20대가 과연 아무리 30살을 초월해서 갈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의문인 거죠. 이제 죄송해요. 한 20살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기, 청지, 양, 수재, 화획부를 먼저 순환예술 이거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거 전에 수륙행정부터 먼저 해서 이사, 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많아. 뭘 하는데 저 사람이 언변에 문제가 있어. 말을 똑같은 말도 왜 자꾸 말을 저렇게 되게 좀 밉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치마고질 주저 원건부와 이 소구련선전부가 사실 언변과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던가. 약간 이렇게 조금 사례에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처방되는 부적이 다르다는 거죠. 옥추15부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명확할 경우에 이게 복합적으로 뭔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 개를 같이 쓰세요. 물론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상의들을 운용을 해서 하는 게 오행일부와 12지일부를 함께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이 내부 신장과는 조금 약간 좀 다른 케이스에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개의 리추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파트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옥추 15부를 메인으로 쓰는 그 부분들에서 왜냐면은 나머지는 뭔가 수행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막 좀 조건들이 필요한데 옥추 15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사천경 연패 소장하시고 이게 연패 점사를 봤는데 이거 잘 맞는 것 같다.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이 기본으로 깔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안 써볼 이유가 없죠. 뭐 이게 뭐 어마무시한 뭐 강의비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드려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 매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래 잘 맞으면은 잘 맞을 때 뭐 디테일한 뭔가를 향후에 뭐 제가 뭐 약간 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 과정 뭐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그것도 잘 맞으면 그때 써 해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 멸조 여서개사일부는요 이 나태 명암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저 반려동물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요 부적에 해당이 돼요. 이 연부에 해당이 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선생님 저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축산업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써야죠. 아니면은 뭐 강아지 동물병원을 하는 것도 이걸 해야 될 거고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견수제의 멸사모부는 집착 중독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 집착 중독이 여기서 집착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써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일까요?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유흥 그런 것들은 요거를 좀 써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돈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직업이면은 다 이런 것들을 이게 사람이 폐인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될까요? 견수제어 멸성범하고요 해소요 사람들에게 그런 매혹도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해소도 있는데 그런 힘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를 해요. 다단계의 세뇌가 됐어요. 라는 거 이야기하죠. 이거를 세뇌에서, 이 사람 세뇌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새롭게 세뇌를 시킨다. 네? 새롭게 세뇌를 시킨다. 그렇죠. 이 탈세뇌는 너 이거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어.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있어. 이거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추상도를 높여서 뭐가 있느냐면 사주 까봐. 야, 너 다단계 안 맞아. 네 사주는 다단계 안 맞아. 왜 안 맞냐고? 너는 여기 물 같은 거 다루는 수가 많으니까 물 다루는 직업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유통업이나 그런 것들인데 다단계는 고인물이야. 너 여기서 이러면 썩은 물 든다고 그럼 썩은 돈이 들어와. 그럼 돈 들어오는 거 다 나간다? 이런 식 표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사주로 재세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뭔가 까대기라는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제공. 네트워크 마케팅 나는 몰라. 하지만 네 사주에는 안 맞아. 또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그것도 아까 전에 집착중독 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견수제어 멸성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감이 팍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 중독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소하거나 이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집착 중독의 기전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 기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들이 집착 중독이 됐다는 거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집착 중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향사회적으로, 즉 우리 사회 규범의 더 긍정적인 부분들로 표현되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중독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리 원칙주의자가 돼버리겠죠. 우리 무슨 유교면 유교결 그런 거 이야기를 하듯이. 네,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소재고체 초도조연부는 이 광기 고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래된 질병 같은 것들을 치유해준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큼 오래된 습관을 교정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의 뭔가 그런 이 영적인 수준에서의 뿌리 박혀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해소가 되면은 빈자리는 또 다른 무의식적인 무의식 수준에서의 어떤 또 다른 그 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패턴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좀 이게 제가 여기서 오해할 만한 또는 이제 좀 약간 약간 오해했었을 때 위험할 만한 그 구적이 이 두 가지거든요, 연구가. 근데 이거는 좀 잘 사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여요. 그 부분들이 있고요. 수력행정부는 이제 역마라던가 아니면 거래, 우리가 보통 이사, 이전, 환경을 바꾼다 또는 유통, 물류 그런 것들도 다 수력행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우기, 청지, 양, 수재화해부 같은 경우엔 이 순환 예술인데 이것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콘텐츠 이야기 하잖아요. 콘텐츠 창조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도우기, 청지, 양, 수재화해부에 해당이 됩니다.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도 다 마찬가지고 뭔가 신선한 새로운 발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뭔가 이 의식에 계속 순환되는 과정 중에서 습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발상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사식 위산난 보형해부도 창조고 도우기, 청지, 양수, 재화해부도 콘텐츠 창조라는데 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사식이 산난 보형해부는요, 기존에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있던 것들을 재조합한다. 약간 이런 것들이고요. 도우기, 청지, 양, 수재화해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교류를 통해서 타인의 무엇인가를 영감을 받는다던가 뺏어온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벤처마킹 있죠. 벤처마킹을 한다는 여기에 좀 더 가까워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구사시기 산난 보형해부는 내가 어떤 장르 같은 것들을 할까? 회계물인데 이런 회계물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네? 라는 걸로 이것도 되겠네? 하는 것들은 이 도기청지양 수재화해부가 거기에 적용이 돼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아니라 처음에 뭐가 있지? 회계물?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거 없었잖아. 동양의 무역 판타지라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들, 새로운 장르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구사시기 산난 보형이고, 요것도 크리에이터에 적용이 됩니다.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방식도 좀 다르듯이 여기서도 약간 그런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만일 요거는 그냥 연애 자체, 연애운 자체 같은 것들을 높여주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순산한다는 것도 있어요. 뭔가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근데 이 도기청지양 수재화해부 같은 경우에는 순환기 질환이라던가 약간 그런 거, 보통 이제 뭐 대사질환 같은 것들, 질병 그런 거 관련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던가,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로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애가 되면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라는 것. 그런데 그게 이사, 이직 같은 걸 전혀 못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보이는 곳에는 여자가 없던 거예요. 이성이 없던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이성 아예 없는 곳은 없잖아요. 어딘가 있긴 있다고요. 근데 그쪽은 아예 그 사람의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의 머릿속 세계관에는 없던 것.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을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이 도기청지양 수재화해부가 작용을 합니다. 연애에서 몸의 연애는 구사시기 산난 보형해부고, 플라토닉은 도기청지양 수재화해부, 이렇게 해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섹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원나잇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은 구사시기 산난 보형해부가 좀 맞습니다. 연애운 자체를 높여준다 라는 것들, 또는 이제 그 연애 감정, 아까 플라토닉 러브 같은 것들을 말씀하듯이 서로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던가, 서로 뭔가를 소통을 한다던가, 막 이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들은 이제 도기청지양 수재화해부가 좀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원나잇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그런 이 불타는 뭔가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이 이 얘기해도 되나? 여튼 이게 조금 더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게 약간 홀린다라는 것도 있는데, 반짝 홀리는 거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래서 그 순간만 홀린다라는 것도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클럽이나 막 거기에서 내가 미쳤지, 내가 지난밤에 술이 웬수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예제고 그런 작용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이게 얼마나 작용을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그 내부 신자님은 삿됨을 부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마음이 부셔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뭔가?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거에 대한 근간의 죄책감이 없는 사람인 수준에서야 조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것들도 좀 있고요. 물론 이거를 그 음지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도 많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추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 기회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이제 지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첨성예도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성 비전, 뭔가 이렇게 저희가 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설계, 플랜을 잡고 기획을 할 때 그때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문경멸지부는 내가 뭔가 이상하게 훈습이 돼가지고 잘 벗어나지를 못해.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이게 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살찌는 사람들 중에서 음식을 안 남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음식 남기면 죄래.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알고 보면은 왜냐면 예전에는 되게 힘들었던 환경이었고 십시일반인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17반 정말 되겠더라고요. 정말 밥그릇이 엄청 컸더라고요. 진짜 밥그릇이 어마무시해서 숟가락도 컸어. 그래가지고 와, 한 숟가락만 더 진짜 나오겠는데라는 소리가 나오는, 진짜 리얼로. 그래가지고 막 약간 그런 음식 남기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남기면 불편한 거야, 이게. 이런 경우들은 이제 그 문경멸접에 해당이 되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사시기, 소재 고체 초도 조형부의 그 관계 고질적인 어떤 그 깊이보다 더 뿌리 깊은 수준이에요, 문경멸접부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은 폐봉 채북인 흠기회부가 있는데, 이 폐가 진이다 할 때 폐예요. 폐용하다 할 때 우리가 지니고 다닌다. 그래서 이거를 지니고 있으면은 이때는 경전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 옥추 보경을, 즉 십자천경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공효들이 다 일어난다. 우리가 보통, 그런데 이 옥추 15부를 십자천경 옆에서는 귀인에 대한 포인트로 그 부분들을 삼았고요. 그 상징들을 다 치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은퇴, 시작과 끝. 이게 이제 마치 타로카드 더 월드처럼 종결이 진짜 또 다른 시작.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또는 텐 오브 펜타클처럼 한 발 물러서서 이제 풍요를 관조하고 즐기고 약간 그런 부분들. 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나살 느낌처럼 약간 뒤로 빠져가지고 이제 그 풍요로움과 그 지위, 권력 같은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하는,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비선실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역할도 좀 담당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뭔가 사업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메인으로 안 나서고 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방법 없을까요? 할 때도 이 폐봉채굴 흉계부가 좀 낫겠죠. 근데 내가 나서야 되는 경우, 주목받아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주목을 일으켜 줄 만한 귀인을 만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칭찬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요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것과 어떤 것들을 함께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더 그런 디테일함,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옥추 15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 각각의 영부들의 좀 디테일한 내용,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을 텐데 아마 그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별로 어떤 영패와 어떤 영패 조합, 그리고 또는 이제 좀 약간 질답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충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